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급속 냉각 우려, 고공행진 증시에 찬물 끼었나? 최근에 이제 증시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좀 고점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요새 정말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3달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 때문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인사이트 가져가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고용 우려 확산, 이번 주 동향 발표 주시, 실업률 오르기 시작하면 억제 어려워, 완만한 경제 침체 대비해야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노동시장이 빠르게 악화되어 하반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분석을 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드는 이 같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실업률의 증가라면서, 일단 실업률이 상승을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꽤 어렵다. 일단 실업률이 상승을 시작하면 경제 침체에 터지고, 그 다음에 주가 폭락이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번 그랬고요. 왜냐면 지금 실업률이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고용 시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만한 데이터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지금 미국 실업률 보시면은 1년 만에도 최대치, 2년 만에도 최대치예요. 물론 실업률이 3.3%, 3.4%에서 4%까지 올랐는데 뭐 0.6%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뭐가 이제 호들갑 떨만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아까 어떤 이제 전문가 의견대로 실업률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승 추세가 좀처럼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실업률이 바닥에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건,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가 시작되거나 내지는 IMF와도 같은 이런 경제 위기, 또 주가 폭락의 시작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보통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거의 끝자락 다 왔다는 거거든요. 진짜 경제 위기가 코앞까지 와서 이제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신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미국 원래 고용 시장이 원래 안 좋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실업률이 악화되기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건 미국에서 채용 공고가 고점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22년을 고점으로 계속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빅테크, 뭐 테슬라나 애플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을 감원하고 해고하기 시작하고 신규 채용을 더 이상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닷컴 버블 터지고, 채용 줄이기 시작하면 금융위기 터지고, 채용 줄이기 시작하면 코로나 쇼크 터지고, 채용 줄이기 시작하면 어떤 게 터질까요? 지난 3번 동안 기업들이 채용을 지난 3번의 기간 동안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시기의 경우에는 무조건 반드시 경착륙이 터지면서 경제가 크게 붕괴되고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번에도 무언가 고용시장이 악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고용의 악화가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일이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채용 공고가 꺾이기 시작하고, 이 꺾이기 시작하는 게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되돌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 것 같고요. 아니, 고용시장 원래 안 좋았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저는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멀티플 잡홀더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지표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준이냐, 1994년 이후로 지금 거의 30년 만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닷컴 버블 때 당시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당시, 코로나 쇼크 터지기 전 당시보다도 지금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본 직장이 있는데도 투잡 쓰리잡 뛰고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미국 노동시장이 능각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기업의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치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투잡, 쓰리잡을 굳이 뛸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 뛰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일자리에는 크게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막 기사들도 나오고 하지만, 실상 이제 현실을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정규직 일자리가 100만 개가 없어졌어요. 100만 개 이상이 없어졌고 파트타임 일자리는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고용시장은 확실히 악화돼 가고 있는 게 맞다.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 이제 실업률 상승을
유발하는 거다. 근데 하물며 지금 이제 더 심각한 건 실업률 상승이 지금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실업률 상승이 더 재밌는 게 그 샵룰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위기 신호 지표가 있거든요.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닥에서 오르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시작하는 촉발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위기 감지 신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신호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위기 수준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즉 7월 2일 밤 11시에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밤 11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전에 비해서 예측치도 줄어든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좀 이제 환경이 악화했다,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측치보다 얼마나 더 안 좋게 나올지 좋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측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지수가 이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되는데, 요게 이제 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이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내일 졸트 보고서 발표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게다가 또 이제 엔비디아도 막 뭐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고 증시도 많이 못 오르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당분간 관심 있게 봐야 할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라는 신호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심각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상업용 부동산 착공 지표예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어져야 뭔가 이제 경기가 좋다, 건설 경기도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이후로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착공 추이가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오피스나 상가를 짓는 이제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왜, 이 이유가 뭐냐? 그럼 왜 도대체 상업용 부동산 착공이 급락을 하고 있냐? 일단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막 적게는 마이너스 50%, 많게는 7, 80%씩 폭락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1000억짜리 빌딩이 500억, 싸게는 막 280억 막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지금 뭔가 심지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미국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많은 이제 인구와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들인데도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나 빌딩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동산 건설에 돈을 대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모르지를 않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돈도 안 대줘요. 은행들도 이제 깐깐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건설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씨가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상업용 부동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노동시장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노동시장도 악화되고 사무실 건물 이런 것도 안 지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불경기가 지금 이제 더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다가 주가가 폭락하거나 실업률이 폭증하거나 이런 이제 진짜 우리가 느끼는 IMF 같은 일들은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불경기 신호들이 모이다가 이제 임계점이 되면 팡 터지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작점이 이제 금리 인하인데, 미국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이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9월로 보고 있어요. 지금 7월 1일이거든요.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하반기 정도에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경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더욱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인 수준으로 이렇게 강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사실 들어올 만큼 돈이 다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셔야 그게 또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번 돈들이 또 좋은 일에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 지표 보시면 좀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하우스홀드 스탁 얼로케이션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계 주식 투자 비중이라는 지표예요. 이제 미국인들이 얼마나 주식 투자에 많은 돈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프로의 돈을 주식에 이제 쏟아붓고 있는지, 요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 70년 정도 기간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돈을 많이 넣게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되면은 다 대부분 어떤 때냐면 니프티 피프티 버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때예요. 이해되셨나요? 즉 지금이 7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이 데이터에서는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공황 이래 정말 미국인들이 누구나 다 주식 투자를 한다 싶을 정도로 전 재산을 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재산에서 주식 투자에 돈을 집어넣은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2표에서만 70년이고 다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미국 대공황 이래로 최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밀어 넣은 때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버블 붕괴되면서 버블 붕괴가 터져버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 이럴 때 큰 버블 붕괴가 있었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개미들이 드글드글하는 시장에선 주식시장에 갈수록 먹을 게 없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은 70년 만에 내지는 대공황 이후로 최대치다. 1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놀라운 지표라는 거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랐다라고 치면은 앞으로 더 이만큼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오를 폭보단 떨어질 폭이 더 클 수 있어서 경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주식시장에 너무나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주식시장을 처음 입문한 게 이제 13년 정도 전인데, 제가 지금 이제 투자 14년 차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다 도박이고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돈 번 사람 없다. 그거 다 도박이다. 그런 거 배워서 뭐에 쓰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애들한테도 주식 가르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트렌드가 바뀐 거죠. 누구나 다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분야가 돼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법을 신호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그나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재밌는 지표가 있습니다. 1954년부터 현재까지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상승장이었다. 그럼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느냐? 상반기에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면 하반기에도 상승 추세를 보이더라. 80% 이상의 확률로.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주가 지수가 큰 수익을 달성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10번이 넘는 시간 동안에는 상반기에 시장이 플러스로 이제 끝났으면 하반기에도 무조건 시장이 플러스로 가게 됩니다. 적더라도 플러스였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7월에도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이 데이터 관점에서 기간적인 측면만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높을 수 있다. 상반기에 보통 평균적으로 16.3%의 수익을 주면 하반기에도 10% 정도 주면서 상반기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적지 않은 수익을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반기 정도까지 내내 상승장이었는데 하반기까지 꺾이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다. 국제금융 전문가들 경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즉 주가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비싸지만 좋은 주식이다. 깊지 않은 폭으로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 엔비디아 퍼가 76배 수준인 게 굉장히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 종목이 올 하반기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져서 그래요.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14%에서 16%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지금 1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안 좋은 데이터들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좋은 데이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 며칠 떨어지니까 벌써부터 공포에 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점에서 시총이 꽤나 많이 증발했기 때문에, 수백조 원이 증발했으니까 야, 이러다 시장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먹으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여전히 강세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00달러 수준이 깨지지만 않으면은 강세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달러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시장의 하방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갈수록 하방 압력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세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테슬라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 현대차 그룹은 올해 누적 2위 약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은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비아디나 아니면은 현대, 기아 애들은 이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즉 테슬라의 경쟁력이 약화가 돼가고 있다, 이런 이제 계속 기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테슬라의 지난 1년간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정체되고 있고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은 어때요? 계속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테슬라의 매출은 이제 정체가 돼서 점점 감소하려는 추세인데 다른 회사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언젠가는 다른 회사들한테 점점 점유율을 뺏기고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56% 매출이 증가가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8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기차 매출이 다른 회사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만 지금 매출이 뭔가 정체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파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경쟁자가 없어지면서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수혜를 오히려 현기차나 포드가 싹 다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미국 경제 그다음에 주식시장 상황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거, 그다음에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자료 계속 수집해 보겠습니다.